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자로 XRP 상승 모멘텀 유지될까? 라고 하면서 분석가에서 3.4불 돌파 시 대폭등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 제가 오늘 2월 17일자로 조금 주목했던 뉴스는 리플 전망하면서 올해 암호화폐 시장 트렌드, 제도권 금융과 통합 가속 이렇게 하면서 리플 주요 임원진이 2025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을 발표했다고 나오면서 뭔가 의미심장하게 딱딱딱 나온 뉴스를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조금 더 다른 뉴스를 또 보니까 리플 핵심 임원진이 2025년도 암호화폐 전망하면서 타이틀로 이렇게 딱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리플 X의 이제 부사장 이제 마커스 인펜저라는 분이 2025년 정의할 업계 트렌드에 대한 예측을 공유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나 하고서는 쭉 찾아봤더니 따로 뭐 X에다가 내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떤 소스로 어떻게 나왔지? 라고 하는 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좀 중요하다고 제가 좀 생각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코인 리더스에서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플 임원진이 전망하는 2025년 암호화폐 시장 트렌드 해가지고 나왔는데 리플이 2025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 주요 트렌드를 전망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대요. 내가 보도자료 못 봤는데 왜 어디에서 발표를 했길래 이런 중요한 게 리플의 주요 임원진이 블록체인의 뭐 대규모 기관 도입,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발전, 실물자산 토큰화 확산, 그리고 기업의 멀티 토큰 전략 2025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굉장히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전에 이제 영상 만들다가 본 건데 이제 조세일보에서 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더라고요. 뭐 다 보면은 뭐 조세일보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코인 리더스나 토큰 포인트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보도 자료는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뿌렸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도자료 여기 딱 들어갔더니 없어요. 여기 최신 나온 거는 2월 10일자잖아요. 그런데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도대체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건지 되게 궁금해 했다가 내용을 쭉쭉쭉 보니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내용을 이렇게 좀 보면서 리플 X에서 뭐 부사장 아까 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사장 X 들어갔더니 나온 거 없어요. 없는데 1월 27일 날 요 얘기를 했거든요. XRP 커뮤니티 데이에 대해서 본인이 나와가지고 얘기할 거야 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리플 X에서 요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도대체 뭐지? 그럼 리플에서 보도자료를 안 뿌렸는데 한국만 따로 뿌려준 건가? 요런 의심? 합리적인 의심?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볼 때는 뭐냐면은 리플은 현재 한국에 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에 하나 있고요. 일본에는 이제 합작해가지고 하나 만든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한국은 크립토도 그렇지만 뭐 업비트도 굉장히 크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은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리플이 이제 본사나 아니면 지사인 싱가포르이 될 수도 있겠죠. 지사에서 한국 관련된 뭐 홍보대행사, 뭐 PR 에이전시나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 영어 소통이 돼야 되니까 하나씩 이제 끼고서는 지사 역할을 좀 하게끔 해요. 그래서 뭐 리테인 피를 주던지 해가지고 이제 관심이 많은 거, 커뮤니티에 관심이 많거나 리플 커뮤니티가 이런 걸 궁금해해요라고 해서 뿌리는 이제 본인들이 뭐 PR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써가지고 뿌린 걸로 봐요. 근데 조금 타임상 이게 맞습니까? 지금 2월 17일인데 보도자료 2월 17일 날 뿌렸는데 이거 언제 했습니까? XRP 커뮤니티 데이 1월 28일 날 했거든요. 거의 뭐 한 달이 조금 안 되기는 했지만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한번 들어보시잖아요. 거의 3시간에서 저도 손 좀 든 게 3시간 전 2시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언제 다 이렇게 분석하고 번역하고 핵심 포인트 뭐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뭐 잘 왔니? 뭐 점심 먹었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있다 보면은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정리하고 또 이거를 본사에다 또 컨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치고는 1월 28일 날 했는데 17일 날 나온 거는 굉장히 빨리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또한 조세일보에서 조금 아쉬운 건 그래요. 그거예요. 보도자료 본문을 이제 확인하면은 보도자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획 기사로 이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갈 경우에는 많이 기자들이 줄이거든요.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 3개 나왔는데 3개 다 내용이 비슷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좀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이건 기자 맘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데 제가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리플에서 보도했다는 이 보도자료 원문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차라리 그게 아까 전에 어디였죠? 그 보도자료 나오는 이곳에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고 아 이게 핵심적이다 아니다를 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 원문이 어디서 이들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이니까 받았겠죠. 저희한테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보도자료가 저희는 못 받았기 때문에 뭐 3개밖에 안 나왔지만 뭐 더 나올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조중동은 아니라고 쳐도 약간 좀 헤럴드나 이런 데서 좀 받아줘서 기획기사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이거는 기획기사로 헤럴드나 이런 데 한번 나오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세일보에서 굉장히 원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깝게 낸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보면요. 기간 내 블록체인 기술 도입 가속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리플렉스 부사장이 이제 운영 효율성과 연결성 향상 요거는 조세일보 들어가셔서 한번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자금 관리 멀티 토큰 전략 확산 기업들 하면서 암호화폐 보유 증가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10중 8구 이게 조금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들이 말을 했던 거에 대해 조금 포커스를 둡니다. 예를 들어서 롱 사장이 2025년 말까지 주요 은행과 상장 기업 20%가 보유 자산의 최소 2% 암호화폐로 할당할 것.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마이크로 스트래지처럼 또 그 외에도 제가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거 말씀을 드렸어요. 전략적인 비축을 국가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기관에서도 또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가상 자산을 전략적으로 최소 2%를 암호화폐로 할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좀 주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 같은 거는 2000%까지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 가치가.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가, 주식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주요 은행 상장 기업에서도 2% 정도 보유 자산의 최소 2% 정도를 할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ETF에서 출시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쪽으로 돈이 몰리겠죠. ETF 쪽으로. 그것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도입이 길 열어주는 규제하면서 기간 채택 가속화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거 XRP 커뮤니티 데이에서 얘기한 거고요. 저도 물론 분석을 한 거를 방송에 올리기도 했지만 그거는 사실 리플 제가 들은 거는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너무 길더라고요. 그런데 그 리플 공식 웹사이트 인사이트에서 나온 거를 분석해서 여러분들 드린 거고요. 그 외에 아마 이 보도자료 뿌린 회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듣고서는 그거를 분석해서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긴 내용이 너무 길다 하신 게는 그 정도로 이거 한 7배, 10배 정도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이걸 좀 어디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마 오늘자로 17일자로 이제 홍보 회사에서 보도자료 뿌렸고 그거에 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제가 본 거는 이제 조세일보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원문 그대로 놓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조금 얘기를 좀 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플 최고 법률자 이제 스튜 같은 경우에는 친암호화폐 행정부 오면서 트럼프 오면서 보다 건전한 관계를 도모하고 이러한 변화가 억눌려 있던 시장 잠재력을 깨우고 업계 번창을 유도할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금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고요. CFTC뿐만 아니라 SEC하고 이제 상충되는 것도 CFTC로 하나로 이제 통합할 가능성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등장하면서 12월 달에 출시했던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볼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면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더욱더 확장할 것이다. 또한 통합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뭘 얘기하냐면은 크로스보더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스테이블 코인을 쓰일 수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조세일보 나온 거는 계속 쭉 한번 왜냐하면 굉장히 압축을 많이 해놔서
안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막 그냥 줄줄줄 읽어내면은 사실 재미도 없고, 요거는 바로 조선일보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조선일보 들어가셔서 또 한번 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주목했던 거는 오늘 월스트리트에서 2월 13일자로, 이날이 목요일이었죠. 2월 13일 목요일자로 나온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놓칠까봐 요거를 꼭 확인해 드리고서는 가려고 하거든요. 파이낸셜 서비스 라운드업이라고 해가지고 마켓 토크, 마켓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이슈인지에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팟캐스트로 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XRP가 한번 언급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꼭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 꼭지 중에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로 XRP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월 13일자 월스트리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은 비트코인 새로운 긍정적인 요인이 부족한 가운데 상승 모멘텀을 못 찾고 있죠. 소폭 하락하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근데 뭐 특별한 이유가 사실 전에 있었죠. 그 트레이드 전쟁, 관세 때문에, 요 불안정 때문에 계속 박스권에 있는 거고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의 새로운 의미의 뭐 고점으로 끌어올릴 촉매자를 못 찾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의 주요 초점은 미국 SEC가 그레이스케일 이제 인베스터에서 XRP 트러스트 현물 ETF로 전환하려는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SEC는 목요일, 이때 목요일 날 얘기했는데 그날이 아니고요. 당장 그날이 아니고 오는 목요일이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20일. 여기서 정확하게 보면은 20일 날 얘기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SEC expect to acknowledge ETF Thursday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추측. 그러니까 if approve니까 아직 approve 한 건 아니에요. 근데 approve 할 거예요. 할 거고, 이때 언제냐, 목요일을 지금 얘기하고 보니까 제가 이 문맥상에 그냥 영어 보면은 20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0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SEC에서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승인될 경우에는 비트코인 시장에 보다 개방적인 거래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고, 이거는 BTC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다음 세 번째 타자로 XRP가 나온다라는 걸 거의 확정짓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팅 전에 제가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게 생긴 거예요. 지난 목요일 14일에도 크로스 미팅이 있었는데 갑자기 20일에도 비공개 미팅을 얘기를 했고요. 이날 저는 사실 소송 관련된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할 걸로 봤는데, 역시 ETF 관련된 발표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뉴스에서도 나와요. 리플 XRP가 ETF 기대감에 일주일 새에 뭐 15에서 16% 올랐고요. 박스권에는 비트코인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에서 XRP가 일주일 전 대비 17.65% 올랐고, 지난 14일 증권 감독 이제 SEC에서 투자업체 이제 요게 아까 전에 나온 거죠. 접수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됐고, 요 접수한 게 20일 날 지금 발표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크로스 미팅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ETF 신청을 했고, 그 신청이 승인 시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번 세 번째 상품이 되고, 기관 투자자들 자금 시장이 유입될 가능성 계속 전망되고 있죠. 물론 이것도 사람들이 다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20일 날 꼭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련된 내용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요, 댓글창에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그 구글 폼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에 들어오셔서 넷 중 하나 고르셔도 되고요. 뭐 같은 내용이 더 중복되고 또 더 관심 있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넷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관련된 연락처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친절하게 텔레그램 방으로 안내해드리고 있고,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 그리고 실시간 변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차트가 실시간 변하고 있고 이슈가 실시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라든지 이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전략적인 투자 방안하고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손실 코인이 있으면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댓글창에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링크 구글 폼으로 신청하셔서 연락처 남겨주셔야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플의 전망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리플 ETF 승인이에요. 이번에는 발표가 약간 목요일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뭐 확실한 건 없습니다, 사실. 월스트리트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정이 점점 임박해진 거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롬이었나요? 그 변호사가 그 얘기했어요. ETF 승인되는 것보다 소송 처리가 더 빠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서 20일 날 소송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본 거고, 지금 물론 여기서 전 목요일 그걸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 목요일 날 뭐 특별하게 어프로브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목요일 날 이제 어프로브가 되면은 굉장히 가격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될 거라고 너무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기대감 당연히 형성이 되겠죠. 승인 시에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있고요. 승인 시 기대되는 시장의 반응은 제도권 금융과의 통합 계속 가속화돼서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통 금융 시스템과 더욱 깊이 편입될 가능성이 증가되고요. 그다음 리플 다음에 뭐 도지가 됐던 뭐 계속 보고 있는 데 있잖아요, ETF. 그리고 기관 투자자 유입 확대되고 장기적인 시장 안정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토큰화 및 블록체인 도입이 확산될 거라고 당연히 보고 있고요. 금융기관 내 블록체인 도입하고 토큰화 기술 채택이 속도가 가능할 거고,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글로벌 대형은행 도이치뱅크라든지 HSBC, UBS 등 암호화폐 기반의 인프라 활용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보유 확대도 늘어날 거라고 봐요. 아까 전에 우리 롱 사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 및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보유 비중을 증가할 거로 예상합니다. 이게 사실 키포인트기도 해요. 본인의 주식도 올라가고 암호화폐도 보유하면서 2050년 금년도 말까지 주요 은행 및 상장 기업의 20%가 보유 자산 최소 2%를 암호화폐로 할당할 가능성. 요거는 정말 굉장히 큰 뉴스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은 또 그에 대한 상장한 이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갈 거고, 또한 이렇게 보유되는 암호화폐 또한 가격이 올라갈 건데, 그 중에 XRP,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그 다음 세 번째 주자로 XRP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게 또 가격을 많이 견인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전망을 제가 아는 XRP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못하지만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규제 환경 개선 또한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명확하게 되고 있다. 친암호화폐 행정부를 기대하면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기관 채택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주요 규제 선도국에서 이제 표준도 마련이 되지만 미국이 점점 더 앞서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스테이블 코인하고 새로운 자산 클래스도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품질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중심, 리플 중심이겠죠. 시장 통합이 가속화되고 토큰화된 이제 머니마켓 펀드 확대하고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안정성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좀 빠지기는 했는데, 암호화폐 관련돼서는 SEC보다는 CFTC로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진행될 가능성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을 전망해보면 승인 시에는 단기적으로 리플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형성되고요. 기관 투자자 유입되겠죠. 리플 금융 상품화 가속화될 거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 주요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 ETF 이제 승인 기대감이 이제 XRP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브러시에는 당연히 좀 단기적으로 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으니까. 그런데 발표하면서 안 됐다?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진짜 10% 이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5%도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규제가 명확화되면서 만약에 이때 안 된다고 해도 조만간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리플 ETF, XRP ETF 승인 여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기관 채택 가속화의 주요 분기점으로 될 거고 보고 있고, 다들 100% 통과되는데 그냥 언제냐 요건데 조만간이다 라는 메시지가 점점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